내가 죽으려고 그래서 죽은 건 아니야, 엄마. 그것만 알아. 내가 엄마 두고 어떻게 죽어. 엄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임덕영입니다. 선생님 사실 초창기부터 굉장히 그동안 방송에 많이 나오셨어요. 네네. 지금 두 번째 하늘 알아봐달라고 아니면 신을 알아봐달라고. 내가 이런 거 참 예감이 좋다라든가 우리 할머니 신의 어떤 그런 좀 메시지 같은 거예요. 사건 사고나 화재 이슈에 선생님이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또 있었어요.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한데 고 정다빈 씨. 아,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고, 고 정다빈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의 영혼을 접신을 하셨어요. 안타까웠죠. 많이 안타깝고, 기억에 아직도 세월이 지나도 제 기억에도 고인이 된 정다빈도 그렇고, 또 그 어머니, 그 눈물, 진짜 촬영 전 촬영 후가 더 오히려 눈물바다였는데 진짜 며칠 끙끙 앓았어요. 그치? 어머니는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파했던 딸의 목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인지 모두 숨죽여 지켜보는 그때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그 엄마 아프고 엄마를 주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 말해. 내가 너무 엄마한테 말도 답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린 거 엄마 가슴에 남겨두지. 근데 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건지. 정다빈 씨 그 1주기인가 2주기였는데 어머니 조건이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임덕영이란 엑소시트 임덕영이 접신을 해서 우리 딸을 만나게 해준다면 내가 찍겠다. 처음에 이제 거절했고 이틀째쯤 되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잃었어. 그러면 뭐 그 슬픔이야. 우리가 그냥 입 밖으로 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죠. 사실 자식이 부모 잃은 것보다 부모가 자식 잃은 게 더 큰 진짜 상실감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를 원한다면 무당으로서 특히나 나를 지목했다면 두 사람의 꼭 마지막 말들은 서로 나누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한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그럼 한번 엄마 만나게 자리하자. 그래서 그날 급하게 촬영이 잡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쇼하면 이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았던 얘기, 둘만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게 방송으로 다 못 나가고 걸러지더라도, 그리고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꼭 할 얘기는 있다. 사명감도 있었어요. 접신이란 게 도대체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힘든 일, 너무 힘든 일. 이거를 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1년 정도밖에 안 된 진진옥의 넋은 잘못이면 생넋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진짜 생넋.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때는 막 정신 차리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막 쇼로 하면 벌써 어머니라는 가족이 왜 몰라. 있었던 일이고 뭐고 다 알지. 저희가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선생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려고요.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파했던 딸의 목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인지 모두 숨죽여 지켜보는 그때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린 거 엄마 가슴에 남겨두지. 이때 이 장면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접신해서 엄마 앉자마자 내가 레몬 소주를 찾았어요. 레몬 소주 하나만 사다 줘. 소주 갖고 서울에. 레몬 소주. 그러니까 다들 뜬금없다. 뭐 스텝이 5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신당 안에 뭐지 막 이랬는데, 거기 여자들 작가까지 해서 여자들이 한 10명 넘었는데, 그 말 한 다음에 거기 여자애 한 명을 집어서 너 그 자리에 있었잖아. 너 내가 그 자리에서도 소주, 레몬 소주 시켰잖아. 너 내가 그거 좋아하는지 알지? 레몬 소주 사와 너. 너 언니 이해하잖아. 막 그런 얘기. 근데 그날 죽기 1시간 전에도 이 동생들하고 또 몇 사람하고 레몬 소주를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레몬 소주 좋아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여자 몇 명 중에서 그중에 그 동생이라고 하나 모자 쓰고 따라왔는데 걔를 집었고, 레몬 소주 사오라 그래갖고 걔가 나가서 레몬 주스 이렇게 사갖고 와서 나중에 끝날 쯤에 레몬 소주를 좀 올려놔줬어. 그다음에 그때 있었을 때 죽기 전에 무슨 전화 받은 거, 전화해서 싸운 거, 이런 얘기를 이미 시작하고 엄마 얘기가 나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어느 누구한테 피해가 되거나 오해가 될까봐 그 부분이 잘려져 나갔어요. 엄마 나보러 왜 미친년처럼 막 그러냐는데 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우리도 진짜 넓은데 큰 데에서 진짜 잘 살고, 내가 동생도 내가 장가 보내고 내가 다 할 거라고 엄마한테 늘 그랬잖아. 그리고 엄마랑 이제 가정환경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엄마는 왜 죽고 싶은지가 뭐
반복적이에요. 너가 왜 자살을 해? 이제는 임 선생이 아니라 다빈아, 너 엄마 그 며칠 전에도 엄마 돈 줄게 뭐 했지? 엄마 요번에 뭐 소속사에서 돈 준다 뭐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어? 너 네가 죽은 거 아니지? 이제 이걸 막 그거를 막 나한테 추궁하듯이 너 말 한 반 이 반 해 막 이런 듯이 했는데 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너무 파장이 크겠다 싶어서 벅찬 거예요. 근데 내가 접신된 내 마음은 다 얘기해야지. 내가 다빈이면 뭐가 억울했다든가 뭐가 계기가 됐다든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 그게 오해가 되고 또 아무리 내가 신의 재주를 부리고 특별한 영검이 있다고 해도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심증이지. 이 영을 실어놓고 이걸 계속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나분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빌려고 좀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말하면 엄마가 나 안 풀어줄 거야? 뭘 풀어줘? 뭘 풀어줘? 엄마 무슨 힘 있어 풀어줘? 엄마 여태까지 나한테 무슨 빼게 해줬다고 풀어줘? 나를 내가 죽어서 집 한 채 사줬네. 죽어서 집 한 채 사줬어. 알고 있어. 엄마가 너무 고마워. 해주고 싶은 거 정말 많고 어떨 때는 엄마도 짜증나. 나는 왜 그러고 사는지 짜증난다고. 진짜 딸이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진짜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딸한테 너 왜 죽었냐 그 말을 좀 해줘라. 너 분하지도 않냐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라 이제 막 이러는데 이게 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 죽은 거야? 홧김에 죽은 거야 그래서? 응? 그래서 홧김에 죽었냐고. 엄마 생각 처음부터 됐어. 아휴 좀만 쉬었대. 갑자기 접신을 멈춘 무속인. 어머니는 깊은 한숨만을 내쉬는데 무속인이 접신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 말 듣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말을 듣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뒤로 제껴졌어요. 그만하자고. 나 좀 쉬고 싶다고. 너무 디테일한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계속 딸하고 대화하듯이 말을 시키는 거야. 너 엄마가 뭐 해주는 게 좋아? 돼지고기 넣고 김치 끓이는 게 찌개 끓여 먹는 거 제일 맛있었지. 또 맞다고 울고. 그래 네가 그걸 좋아했다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임 선생이 그렇게 해줘서 이제 한없다고 그러죠. 부담감은 결과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거를 해서 뭐 이름을 알려서 이미 그땐 이름이 좀 많이 나 있었고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한 5, 6일간을 악플이 1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우리 언니를 저 악마가 돈의 사주를 받고 끌어냈다. 이런 게 누가 알바시킨 것처럼 진짜 그때는 5만 개, 7만 개가 댓글이 올라가면 엄청 올라갔을 때거든요. 한 5, 6일 동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일 있냐. 그런 전화부터 시작해서 뭐 악플 또 집 앞에 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언니를 네가 왜 이 악마야 이런 거서부터 근데 사실은 뭐 이미 할 때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하고 나서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머니가 내가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잘했네 이렇게 생각이 됐죠. 나도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이 났는지 너무 술이 취해서 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래서 죽은 건 아니야 엄마. 그것만 알아. 내가 엄마 두고 어떻게 죽어. 엄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엄마 우리 엄마 철없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엄마 하나 두고 엄마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죽겠냐고. 엄마 미안하니까 건강 좀 지키고 살아 이러고 댕기지 말고. 알았어. 내가 끝까지 효도 못해서 미안해. 무당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왜 지나간 과거를 왜 맞히니? 쓸데없이 미래나 좀 맞춰봐. 이러면 과거가 뭐가 맞고 또 그게 납득이 돼야 이 사람이 말하는 미래를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네 엄마가 혼자 키웠다 뭐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걸 맞히는 이유가 뭐 귀신 신나라 꺼먹는 소리잖아.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당이 안 됐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그때부터 니네 그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안 좋은지 여기까지를 좀 해줘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거, 뭘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네 팔자가 이렇게 반복적인 주기가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공신력이 있어요. 당장 날벼락을 맞아야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해결해겠지. 근데 지금 이제는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너무 안 되고 이상한,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돈 못 버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식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아프고 불행이 막 닳고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100%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점사가 돼야 지금 현재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 나오고 또 만약에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올해 어때, 몇 월 달 어때 뭐 이런 것보다는 거진 조상령이나 뭐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들 뭐 그런 거 산소짜리 잘못 처리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 프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뭐 저는 100%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 지금은 잘 계시겠죠? 정다빈 씨가? 사실상 누가 봐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원래 신물이 더 이뻤던 배우고. 그런데 되게 야무졌어요. 그리고 집 환경도 안 좋은데 진짜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으면 그 대가는 좋은 데 가셔서 하느님이든 옥황산제든 분명히 좋은 곳 가셔갖고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내 생에 더 이쁜 사람으로라든가 남자로라든가 꼭 환생하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